시진핑의 총동원력이라. 적자 수출 시작됐다. 일단 이 지표를 먼저 보시죠. 1월과 2월, 1, 2월을 합쳐서요. 중국의 수출 증가율입니다. 7.1%나 늘었습니다. 와,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작년 7월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4.2%였거든요. 이것이 8월에 마이너스 8.5%까지 땡겼고요. 10월에 마이너스 6.6%까지, 그리고 11월에는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0.7%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12월에는 2.3%. 그게 1월, 2월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어떻게 됐느냐. 지금 작년 대비해서 1, 2월에 토탈로는 7.1%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중국이 지금 7.1%까지 수출을 이게 많이 했다는 것은 진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경제가 사실 최악으로 넘어갔었잖아요. 지금 말입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1월에 마이너스 0.8%, 지금 0.8%가 작년 11월에 마이너스 0.5%고 12월에 마이너스 0.3%, 중국 경제가 완전히 디플레이션으로 몰려서 중국 경제가 최악으로 간다. 중국은 저성장의 저물가라는 디플레이션의 상황, 일본식 어떤 불황의 상황이 계속된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진단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수출을 엄청나게 땡겨내면서 지금 이 디플레이션 상황, 중국의 경기 침체 상황을 넘어보려고 하는 듯 보입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수출에 대한 것은 국내에 들어온 종합 쇼핑몰 앱을 통해서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광고비를 엄청나게 뿌려가면서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월간 이용자 2위로 올라섰습니다. 818만 명. 테무도 마찬가지입니다. 580만 명을 확보를 하면서요. 지금 대한민국의 온라인 쇼핑몰 앱의 4위를 차지했습니다. 엄청나죠.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중국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최후의 발악이라고 생각을 하나 하면요. 사실상 말입니다.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당장 알리익스프레스만 하더라도 1조 6,600억 원의 광고비를 쏟아부어 가면서 전 세계에다가 온라인 쇼핑몰을 지금 강화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중국 내수에 판매가 안 되는 것을 해외로 지금 다 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익이 많이 날까요? 제가 봐서는 적자 수출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재고로 쌓아놓는 것보다가 이게 싸게라도 팔아서 현금화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 돈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술 개발도 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승부수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적자 수출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은 전 세계 시장에 뿌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말입니다. 이 지표가 진짜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안 해요. 중국의 데이터 얼마나 믿을지도 솔직히 모르겠고요. 또 이들이 워낙 조작을 잘하는 나라니까 끝이 어딘지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게 지표를 짤 수는 있지만 안 늘어난 것을 늘어났다고 이렇게 완전히 잡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럼 추세적으로 좀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것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감추기 위한 어떤 수단은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나면 우리에게도 좋아야 되잖아요. 중국 수출이 7.1%가 늘어났으면 1, 2월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에게는 거의 효과가 많지가 않아요. 찔끔찔끔 있기는 있는데요. 크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말입니다. 중국이 적자 수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만큼 효과가 없었다는 뜻으로 비칩니다. 결국 말입니다. 중국은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게다가 수입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수입을. 왜 수입을 봐야 되느냐. 수입은요 결국은요 중국의 내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늠하실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수입은 1, 2월에 3.5%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내수가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수가 말입니다. 불이 붙어서 역동성을 가지려고 그러면요. 적어도 말입니다. 수입이 수출하고 비슷하게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수입해서 많이 만들어서 내수도 팔고 해외에도 수출하고 이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수입은 3.5% 정도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중국은 살기 위해서 적자 수출에 신경을 쓴다. 이런 생각 저는 해봅니다. 중국이 수출이 좋아졌다고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어떤 기술이 좋아지면 우리도 그만큼 좋아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말은 아마 100번 들어도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지금 중국의 수출은 그렇게 파격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말입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섰잖아요. 어떤 분야는 대한민국보다가 이제는 기술력이 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수입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중국의 기술력은 상품 기술력은 굉장히 발전을 해서요. 핵심 기술력 쪽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못 따라가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중국의 수출이 좋아지면 우리 수출도 좋아진다. 이렇게 가기는 요즘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어떤 변심, 기술의 어떤 진화, 진보 굉장히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은요. 과연 중국이 지금 얼마나 좋아졌을까 그거 실질적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기가. 아마 시간을 두고 좀 더 가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물론 중국의 어떤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 경제도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가시적으로 완전히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 정도로 오늘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은요 여러분 워낙 감추는 게 많잖아요. 감추는 게 많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중국의 수출이 좋아지니까 우리 경제 수출도 좋아질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시장에 접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좋아지면 좋아지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가 크지는 않다 하는 것 강조합니다.